미시간 로스 MBA로부터 14만 불의 장학금 주인공이 탄생했는데요. 마케팅 에이전시라는 비주류 인더스트리에서 커리어를 쌓아오셨죠. 오늘 그 비밀 낱낱이 파헤칠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저희 에세이 얘기를 해볼 건데, 마케팅이라는 이제 비주류 인더스트리로 저희가 에세이를 작성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커리어 골 잡는 거였어요.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더 가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, 그거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본인의 커리어 골은 우리가 숏텀, 롱텀 골을 어떻게 잡았었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경력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숏텀이랑 롱텀 골을 잡았는데, 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마케터로서 활약을 하고 싶다라는 게 숏텀 골이었고, 그게 저의 어떤 가족의 서사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고,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에세이에 잘 살렸던 것 같고요. 롱텀 골도 마찬가지로 이 인더스트리에서 제가 어떻게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고,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서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롱텀 골을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좀 MBA라는 게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고, 이 학교에서 내가 확실히 뭘 얻어가고 싶고, 그래서 내가 이 숏텀 골, 롱텀 골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, 그거를 니치하게 잡는 거, 스페시픽하게 잡는 거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다양한 인더스트리를 다루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. 사실 우리한테는. 근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. GRE가 좀 낮았기도 했고. 근데 우리 세현님이 또 심지어 외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었어요. 맞아요. 왜냐면 MBA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외 대학 나오신 분들도 많고, 아니면 어린 시절에 외국에서 좀 살다가 오신 분들도 사실 꽤나 되시거든요. 근데 세현님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고 진짜 토종 한국인. 토종 한국인에 대한 약점을 어떻게 에세이에서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셨을까요? 좀 다른 관점에서 봐서 제가 어떻게 다른 외국 사람들과 일했는지, 협력했는지, 그거를 인터뷰에서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뭐 로스나 다든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티를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을 가진 애들이랑 어떻게 너가 소통을 할 거야? 라는 질문에서 해외 기업을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했고, 그 노하우를 케이스 디스커션에 MBA에서 내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점을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토종 한국인인 건 드러내지 않았고 좀 나 이런 경험 많아 라는 걸 대신 좀 보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로스 MBA가 에세이가 총 3개예요. 첫 번째 파트 1, 커리어 골에 대한 거고, 두 번째가 이제 유니크한 거, 그리고 세 번째가 옵셔널 에세이인데 각 학력별로 좀 세연님이 어떻게 접근하셨는지를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파트 1 같은 경우는 사실 커리어 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본인만의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? 파트 1은 확실히 커리어 골이기 때문에 커리어에 완전 포커싱해서 내가 어치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시간 로스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,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퍼스널한 얘기인데 거기에 또 회사 스토리가 들어가면은 너무 회사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담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1번이랑 2번이랑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. 3번도 이제 어디셔널 에세이를 쓰는데, 로스가 액션 베이스드 러닝 그걸 엄청 강조하잖아요. 초창기서부터 해왔던 학교라고 강조를 해서 제가 커리어를 앞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, 이런 걸 좀 한 문장으로 또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로열티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고. 파트 2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퍼스널하게 잡아서 밸런스를 맞췄는데 좀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하셨었죠?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 이 소재 써도 돼요? 라고 여쭤봤는데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퍼스널하게 담당하고 있는지를 썼고, 그게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공로상 비슷한 거를 받아서 그래서 팀워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.
회사 일이기는 했지만 네. 사실은 회사 일과 전혀 무관한 네. 직원들과의 사실은 네. 커뮤니케이션이나 맞아요. 이런 얘기였었기 때문에 네. 퍼스널하게 네, 잘 네. 풀어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 옵셔널에서는 보통 몇 가지 얘기를 쓰셨고 좀 어떤 카테고리를 쓰셨었어요? 제가 이 외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은 네, 문단을 하나 작성을 했고요.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소통했는지, 그래서 저는 로스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포부를 닮은 문단을 하나 작성했고, 두 번째는 제가 인턴을 하기 위해서 한 2학기 정도를 대학교를 쉬었었어요. 제가 왜 쉬었는지,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를 인턴십에서 어떻게 좀 적용해보고 싶었는지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. 이제 인터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종 한국인이잖아요. 네. 근데 토종 한국인들에게 인터뷰 준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맞아요. 되거든요. 네. 저 역시도 그랬고. 네. 어떻게 인터뷰 준비를 하셨었을까요? 10개 학교 인터뷰를 모두 봤어서 마지막 학교를 봤을 때는 저만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던 것 같고, 근데 초반에 이제 인터뷰를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미숙했던 거를 저도 많이 느껴서 토종 한국인에게는 스크립트 많이 쓰고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. 맞아. 영어 실력 자체가 늘어서 나중에는 이게 즉흥적인 질문이 나와도 제가 생각했던 거를 영어로 잘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로스가 인터뷰를 보는 방식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. 흑인 여성분이라고 봤고요. 미국 출신이셨고, 인터뷰가 일단 잘 되려면 그 인터뷰를 저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그 흑인 바이브가 너무 좋았어서 약간 눈에 하트 뿅뿅처럼 인터뷰를 봤는데, 그게 좀 약간 그 인터뷰라든지 합격 여부에 있어서도 또 좋았던 결과로 나타났던 것 같고, 로스는 그냥 되게 전형적으로 스텝백 경험 알려주라, 뭐 다른 사람이랑 일할 때 어떤 컨플릭션이 있었나,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, why 로스 이런 거 질문했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막 why MBA, 숄턴골, 롱턴골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why 로스만 2번 물어봤었거든요. 그래서 학교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꼭 필수적이다. 그 인터뷰어 같은 경우는 에드컴이었나요? 아니면 동문이었나요? 아니면 커런스튜던트였나요? 커런스튜던트였고, 제가 지역을 설정을 하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과 배정해주는 시스템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미국으로 했고, 미국으로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였어요?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. 그냥 미국에 가장 타임슬롯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, 그냥 뭔가 그 바이브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갈 운명이었나 네. 보다. 약간 하트 뿅뿅 돼서. 하트 아까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Y 로스를 2번 물어봤다라고 하는데, 네. 근데 똑같은 대답을 외운 걸 2번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맞아요.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셨어요? 처음에는 전형적인 질문에 전형적인 대답을 했어요. 이 학교 수업에 뭐 이 학교 교수님 수업 듣고 싶어, 이러한 뭐 MAP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어, 뭐 이런 컬처가 좋아, 이렇게 진짜 정석적인 대답을 했고, 근데 두 번째 와이로스를 또 물어봐서 이거는 확실히 다른 대답을 원하는가 보다라고 약간 센스가 왔어요. 그래서 로스가 애나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컬처를 중요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동네의 어떤 뭐 맛집이라든지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컬처들을 제가 일단 습득하고 들어갔어요. 이런 문화들이 난 좋은 것 같아 라고 답변을 했고, 앞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위크니스를 좀 보완하고 싶어. 그러면 그거 말고도 인터뷰 중에 좀 가장 기억 남는 질문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 대답 못했었는데 하는 게 조금 있으실까요? 대답을 못했던 질문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. 인터뷰어를 좋아하게 되면 네, 대답도 슬슬 나왔던 것 같아요. 오히려 특이한 게 와이로스를 2번 물어본 네, 거네요. 네, 사실 그런 학교 한 번도 없었잖아요. 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인터뷰 준비도 사실은 아마 차차 하시게 될 텐데, 인터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지원자에게 팁이 있다면? 저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를 하면서 저한테 맞는 시간대를 찾았습니다. 애매한 저녁 시간보다는 확실히 그냥 밤 10시, 11시가 저한테 맞았던 것 같고, 조금 에너지를 풀 충전하고 이렇게 밝은 미소로 일단 첫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네, 밝은 미소를 일단 유지하고 들어가고 이제 인터뷰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달달 암기하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바이브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
GMAT부터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합격하는 날까지 거의 1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이건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? 당연히 에세이랑 인터뷰고요. 제가 뭐 GMAT이나 GRE가 그렇게 특출난 점수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에세이랑 어플리케이션이랑 인터뷰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했어야 됐고 그 과정에서 네,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네. 이거 내 자랑하려고 물어본 것 같은데. 아니 정말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서 좋습니다. 아주 행복한 답변이었어요. MBA 메이트랑 컨설팅을 하셨는 게 본인에게 좀 어떤 의미셨는지 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? 선생님과 한 10개월 정도 했으니까 그 거의 전체 요정을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일단 MBA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저에게는 개인적인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 나를 푸시를 하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 또 어떤 노하우를 배웠던 것 같고 또 에세이나 인터뷰가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GRE는 그냥 통과하는 관문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MBA 메이트에서 다른 인터뷰어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다른 지원자들의 그런 후기들을 볼 수 있으니까 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, 좋았습니다. 아마 세연님한테 저 10개월 동안 만나면서 했었던 얘기가 잘하는 사람이 MBA 가는 게 아니다, 네, 절대로. 네.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MBA 가는 거다. 네, 그게 네. 내가 산증인이다. 네, 그러니까 세연님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네, 제가 네. 계속 가스라이팅 했잖아요. 네, 근데 맞아요. 그 가스라이팅의 결과를 잘 들고 와주셔서 너무 네. 감사하고 네. 사실 이 영상을 MBA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볼 거예요, 세연님. 네. 그런 분들에게 어떤 한마디 남기고 싶으신 게 있다면? 회사를 같이 동행하면서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그냥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는 게 답인 것 같고요. 그 과정에서 할 수 있을까, 뭐, 나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뭐 수만 가지 드시겠지만, 그냥 나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산적인 업무를 많이 하자 하는 거에 좀 방점을 뒀던 것 같고, 또 MBA를 합격을 하고 나면 그 과정들이 또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더라고요. 앞으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감을 좀 얻었고요. 하나의 또 자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너무 기특하고요. 이제 앞으로 미국 가셔서 더 잘할 거라고 제가 진짜 믿어지지 않거든요. 네. 아무튼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고생하셨어요. 진짜. 이제 끝.